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한지입니다. 2월 15일자였죠. 조선일보에서는 한동훈과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제목은 한동훈, 조국 덮었으면 꽃길 갔을 것, 사냥개 원하면 날 쓰질 말았어야. 그리고 부제는 이런 제목이었죠. 적폐 수사로 승승장구하다가 조국 수사로 좌천된 한동훈 검사장. 조선일보의 최재혁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한동훈과의 정말 황당한 인터뷰 내용, 어떤 내용인지 제가 좀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일단 먼저 첫 번째로 짚어볼 내용 이겁니다. 사상 초유의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서 한동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이 어디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권력을 가진 쪽에서 벌이고 있는 이 공작과 선동이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막혀서 실패했다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런 말을 했죠. 이성윤 지검장이 포렌식 기술이 더 발달할 때까지 무혐의를 결재하는 것을 미루는 것은 추미애 전 장관이 9개월 전에 상당한 증거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그게 다 어디 가고 아직도 휴대전화 이 얘기만 되풀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흠을 찾아보려고 하는 별건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해당 인터뷰 내용 첫 부분인데 참 대단하지 않나요? 한동훈이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든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정말 온몸을 던져가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못하도록 몸부림치고 있는 한동훈 본인 때문에 이 수사에 진척이 없는 거고, 본인 때문에 휴대전화 이야기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인데 이걸 그저 상식 있는 사람들에게 가로막힌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의 명분을 잃은 지는 오래라는 취지로 그저 정권에 대항하는 검찰을 탄압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 때문에 무혐의 결재가 미뤄진 것에 대해서는 다른 증거들도 있는데 라면서 말을 돌리고 있고, 본인이 이제 지금껏 잘 써먹어왔던 그 별건 수사를 엉뚱하게도 반대로 이걸 정부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동훈은 인터뷰에서 모든 건 조국 전 장관 때문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거짓 선동에 맞서서 대한민국의 시스템 그 틀 안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책임감 같은 게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죠. 조국 전 장관 수사하지 않고 만약 눈 한번 질끈 감고 수사를 덮었으면 계속 꽃길을 걸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자신과 윤석열은 직업윤리상 할 일을 했을 뿐이다라고 말을 했죠. 이어서 누구든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고 법치주의인데 이것은 모든 헌법 교과서에서 나오는 당연한 그런 말이라는 점도 강조를 했어요. 해당 인터뷰 내용을 제가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정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검언 유착의 핵심 증거라고 볼 수 있는, 다시 말하지만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 비밀번호를 공개를 안 하기 위해서 정말 온몸으로 거부하는 그 당사자가, 그리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선택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검찰이 감히 법치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민주주의를 논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사건 당사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소위 유체이탈식 화법을 사용을 했죠. 자신은 매우 정의롭다 이거예요. 매우 정의롭고 원칙에 따랐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 철저하게 아주 공정하게 수사를 임해왔던 정의로운 검사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계속 포장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황당한 것은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라는 식의 피해자 코스프레까지 하고 있죠. 뻔뻔스러움이 하늘을 찌르는 수준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한동훈은 인터뷰에서요, 이명박근혜 정부와 현 정부의 적폐 수사 차이점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사실이면 잘못이라는 그 전제하에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였다라고 한다면 최근에는 이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도대체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의 주장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에 대한 것은 정책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고요.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에도 악인이라고 해도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는지가 그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절차에 있어가지고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처럼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좀 말은 바로잡아야겠죠. 이명박근혜 정부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기 전만 해도 정부에게 검찰이 설설 기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검찰이 여권 인사만을 집요하게 수사를 하고 야권 인사들은 그냥 봐주기, 수사를 무마시키려고 하거나 영장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리고 수사도 뭐 별게 없네요 하고 그냥 미루거나 아니면 또는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매우 이례적인 대규모 압수수색, 여권 인사만 해당했습니다. 이 여권 인사만을 향해서 타이밍을 노린 기소와 수사들, 개혁을 또
하고자 이 선두에 나서 있는 그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도 기소와 수사의 그 절묘한 타이밍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별건 수사의 수사 외압은 물론이고 증인들을 협박하고 정말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가 팔아먹었는지 언론들을 움직여서 판결이 있기도 전에 당사자를 유죄로 만들어 매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그 가족들, 그리고 검찰 가족들, 그 가족들에 한해서만 법에서의 성역을 만들고 적극적으로 수사도 기사도 못하게 하는 그 논란도 생겼죠. 그러니까 이명박근혜 때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검찰이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면에 나서서 권한을 남용하고 전면에 나서서 불법적인 사찰을 해놓고서 이게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는 식으로 문서를 공개하고 온갖 비위가 확인이 되었고 심지어 징계 절차를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검찰총장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싼 술 접대를 받고서 99만 원이라 기소가 안 된다는 등 너무나 뻔뻔스럽게 행동을 하고 있죠. 그것이 다른 점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숨기고 할 때와 대놓고 뻔뻔하게 행동하는 모습, 일단 대표적으로는 이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요? 국민들 무섭지 않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의 사회가 문명인지 아닌지를 가르는 기준은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어느 선진 외국에서도 볼 수가 없는 이 검찰의 막강한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 왔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 여전히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런 비정상적인 검찰의 시스템이 우리나라가 문명사회가 아니라는 점을 가르게 된 정말 안타까운 기준이 된다 봐야 될 텐데 그 기준을 하필 김학의한테 가져다 붙인다는 게 참 황당할 뿐입니다. 자, 다음 네 번째. 한동훈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이슈와 관련해서도 이런 발언을 또 했죠. 검찰개혁 매우 찬성한답니다. 한동훈 씨가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인데 지금의 정부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 비리 수사의 양과질이 드라마틱하게 쪼그라들 것이라고 비판을 했죠.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전혀 없는 사람들의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의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선택적으로 자신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그 권력자들은 봐주고 자신들의 그 입맛에 맞지 않게 행동을 하고 대항하는 세력이라고 한다면 아주 적극적으로 드세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언론을 움직여 세상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그들이 해왔던 검찰 주 업무였죠. 그 개혁도 역시 자신들이 해왔던 권력에 대한 수사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결국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특정 기득권들의 목숨줄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공정하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공정하게 어떠한 권력이든 간에 확실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은 현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야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공수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본인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권력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니까 공정하게 어떠한 권력자들도 수사할 수 있고 기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 그리고 법과 원칙,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고 말을 할 텐데 그걸 안 하고 있었죠, 검찰이. 그리고 또 황당한 것은요, 한동훈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대해서 그 추미애 전 장관 같은 한 사람이 고작 1년도 안 되어서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는데 이게 어찌 무소불위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 권력 앞에서 검찰이 얼마나 취약한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헛소리를 또 했습니다. 한동훈에게는 새로운 꼬리표를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언어의 마술사라고 해야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듣기에는요, 자칫 그럴싸하게 좀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추미애 장관 한 사람이 검찰개혁의 의지를 갖고서 제도적인 개혁과 조직적인 개혁을 한 게 아니죠.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정말 오랜 수건 사업이었고 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의 공로를 낮추고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국민의 명령을 받는 대변인에 불과하다라는 얘기를 좀 꼭 하고 싶어요. 근데 공로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모든 정치인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 의해서 휘둘린다라고 막 얘기를 하지만 추미애 장관의 입장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득이 될 만한 게 있었을까요, 과연?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긍정적인 정치 평가를 받아왔던 상당히 인지도가 있는 추미애 장관이 뭐하러 정권의 하수인 역할만 하기 위해서 이 무리한 개혁 과제를 추진할까요? 그것도 만약에 국민이 반대한다고 하면요. 그녀에게 뭐가 이득이 될까요? 언론에 의해서 가족들까지 난도질 당할 걸 추미애 전 장관님께서는 알면서도 시작을 했던 거고
조국 전 장관님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그러한 부당한 불이익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 탄핵으로 일어선 촛불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무겁고 지엄한 국민의 명령으로 만들어졌고, 그런 명령에 의해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추미애 장관님을 임명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한 추미애 전 장관님의 개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고로 1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 추미애 전 장관 한 사람에 의해서 이 검찰을 무력화시킨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추미애 장관을 앞에 세운 국민들이 검찰을 무력화시킨 것이고, 한동훈의 발언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에게 무력화되는 검찰이 어떻게 무소불위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한 명에게 그 짐을 어떻게든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 아니라 그냥 정치적인 프레임이라는 것을 통해서 권력형 문제점으로 이를 가둬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어찌 보면 굉장히 머리를 써서 발언한 이 정쟁 프레임이라고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으나,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그들에게 있어서 이 개혁과제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자신들과의 싸움쯤으로만 여기는 거지,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어떤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인지, 그러니까 주권자는 국민들이라는 생각조차 그들의 인식에는 없는 거라고 봐요. 지금의 정부가 어떤 정부고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개혁을 바라는 건지는 그들에겐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검찰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정부의 시스템이 움직이고, 그 안에서 이뤄지는 기득권층들의 그 권력 쟁탈전쯤으로만 이 상황을 여기고 있는 거죠. 개혁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며 정부를 지금 비판하고 겨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실제로는 국민들의 명령과 생각, 그 국민들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면서 국민들인 우리를 향해서 비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들의 인식에는 국민이란 키워드가 아예 빠져있는 거라고 봐요. 국민을 대변하는 정치, 정부의 시스템이 아니라 주체가 되는 한 명 또는 몇몇의 소수가 움직이는 국가, 결국 그들이 어떤 검찰과 그 어떤 나라라는 어떤 사상에서 이 문화를 경험을 해왔는지를 다 알게 해주는 발언들이라고 생각도 듭니다. 다음 5번째, 한동훈은 인터뷰에서요, 윤석열과 관련된 발언도 했죠. 그러니까 윤석열과 자신은 공직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가치를 공유하는지는 몰라도 이익을 공유하거나 맹종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자신이 뭐 윤석열 측근이라는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다. 사실상 측근임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향후 정치를 할지 말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정치를 하겠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의 발언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이렇게 말했죠. 그건 지금 제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도 아니라 지금은 자신이 말할 수 없다.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윤석열이 향후 정치계에 발을 딛게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고서야 지금은 말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 봅니다. 너무 과도한 해석일까요? 분명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한동훈의 그 인터뷰와 관련해서 박성민 페북커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작과 가족이란 단어로 치장하는 언플이고, 당신 가족도 공작 수사로 재판받으며 검찰발 찌라시로 여론에 노출되어 언론에 물어뜯기고 있느냐, 이렇게 정확하게 꼬집었죠. 펜대로 조국과 추미애 전 장관 그 가족들은 난도질을 했으면서 한동훈 구하기에 열일하는 조선일보가 검언 유착을 자인하는 기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보도의 내용을 아주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황교익 마칼럼니스트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남겼습니다. 핸드폰 비밀번호부터 불어라.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도 지키지 않으면서 뭔 말이 맞느냐. 유체이탈식 그 화법으로 황당한 헛소리만 늘어놓고 있는 한동훈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도대체 페이스북에다가 어떻게 올렸는지 아십니까? 저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런 분이 진짜 검사라고 글을 올리면서 해당 자신들의 그 보도 내용을 공유를 했죠.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딱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동훈은 사냥개를 원했으면 자신을 쓰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검사로서 책임감도 정의감도 최소한 인간으로서 이 도의적인 책임조차 없는, 그러니까 개만도 못하다는 걸 미리 알았다라고 한다면 안 썼을 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이 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